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북유럽 신화라고 많이 알고도 계시죠? 토르, 로키, 오딘,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 맞습니다. 이제 다만 어린이용으로 나온 만큼 분량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사파도 여러 장 삽입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중복되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태초에 무에서 유가 태어났고 신과 요괴 그리고 거인들이 뒤이어 태어났습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요. 세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세계는 위드그라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예요. 하지만 이 세계의 균형은 조금씩 흐트러지다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데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키입니다. 균형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 오딘이지만은 애초에 로키를 걷어주고 길러준 것은 이제 오딘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불균형의 양분이 균형이 된 셈이죠. 그리하여 세계의 겨울인 라그나로크가 오고 이야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여기 이제 에다의 간략한 이야기고요. 에다는 가도부어, 반지의 제왕, 베오울프, 왕자의 게임, 어벤져스 등 영화나 게임 다양한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고 많이 이제 리메이크가 되었죠.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느끼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다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로마 근교에 네미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숫가 숲마을에는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았는데요.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신전에서 신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이 신전을 지키는 사제는 숲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스러운 나무의 영혼으로 숭배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이자 동시에 살인자였습니다. 누구든 사제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기존의 사제를 죽여야만 사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침입자가 나타나 황금가지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나뭇가지를 꺾고 약한 왕과 결투를 벌여 그를 살해하면 이제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어 그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숲의 왕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밤낮으로 신전과 나무를 지켜야 했죠. 그리고 그 나무가 무사한 동안에는 사제도 습격을 받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비극의 반복으로 사제직이 계승되는 것이 바로 이 성서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로버트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레이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사제인 숲의 왕은 왜 전임자를 죽여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는 왜 전임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황금가지를 꺾어야만 했는가? 프레이저가 밝혀낸 네미의 미스테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시인의 관념에서 숲의 왕은 인간과 신을 중개하는 사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 신 그 자체로 숭배가 되었는데요. 원시인들은 인신인 사제왕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는데 그에게는 자연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사책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기우제 지내면은 막 비 내리고 그 왕이나 사제한테는 어떤 자연의 어떤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우제를 했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왕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저도 국사책에서 배운 것 같네요.
그래서 왕의 운명은 부족의 운명과 동일시됩니다. 건강하고 정력적인 왕은 자연과 인간의 생산성을 보장하지만 노쇠한 왕은 질병과 장애를 가져오리라 믿었습니다. 따라서 쇠약한 왕은 적당한 시기에 살해되고 강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국사책에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이제 갈아치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좀 탄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성한 왕의 살해는 제의적 살해로 나타나는데 어떤 뭐 의식을 한다는 거죠. 뭐 제사라던가. 이 행위는 부족의 장래를 위해 행해지는 비인격적이고 거룩한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면 제의적인 살해는 사제왕의 자식이나 노예, 포로 등 동물의 희생 또는 인형으로 대치되고 나중에는 상징적 희생의식만 남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황금가지라는 책을 봤을 때 약간 좀 충격적이었는데, 왕이 자기의 많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을 대신 이제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온 외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기르다가 이런 제사 의식 때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되는 제물이 이제 희생되기 전날에 어떤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그날 정말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맛보게 해줍니다. 여자분이면은 뭐 잘생긴 남자분들, 그리고 남자분이면은 잘생긴 여자분들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축제를 즐기고 그 다음날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는 거죠. 프레이저는 방대하게 수집한 이런 전 세계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의식이 아주 보편적으로 벌어졌음을 밝혀나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신화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한 예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희생의 고통과 이제 1: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제사 때 더 잔인하고 더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내미숲의 왕도 대지의 풍요를 보장하려면 병이 들거나 노쇠해져서는 안 되죠. 신이 죽음을 통하여 재생하듯 내미의 숲의 왕도 새로운 왕에 의해 정기적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계절과 함께 죽고 재생하는 풍요 신화의 드라마가 내미숲의 왕을 통해 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약간 좀 걸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주술이 발전해서 종교가 되고 종교가 발전해서 뭐 과학이 된다. 뭐 잉태를 했을 수는 있죠. 이제 종교라는 엄마 뱃속에서 과학이 응해하고 나왔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는 약간 좀 사람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인의 사고를 미개한 것이라고 이제 폄하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인의 시가,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은 이제 현대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죠. 이쯤에서 저희가 다시 에다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요. 황금가지에 나온 이야기는 에다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과 닮아 있냐면요, 에다 책의 맨 마지막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의 첫 편인 발데르의 죽음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발데르가 갑자기 꿈을 꿉니다. 자기가 이제 죽는 꿈을 꿔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서 오딘에게 얘기를 했는데, 오딘은 약간 예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을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뭔가 큰 불길한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막 대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키의 장난으로 눈먼 이제 발데르의 동생인 호드가 있어요. 호드가 이제 형인 발데르한테 나뭇가지를 하나 주면서 이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맞고 발데르가 죽습니다. 일격필살로 한 방에 죽어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나뭇가지는 겨우살이 나뭇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황금가지죠. 아까 그 황금가지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미의 사제가 그 전임자를 죽였을 때 쓴 나무가 바로 이 겨우사리 황금가지입니다. 에다와 황금가지,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신화의 상징은 우리 시대의 정신에도 작용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뭐 이런 말을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뭐 고전이나 뭐 신화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를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무슨 득이 되냐, 그냥 사람들이 좋다니까 그냥 너도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신화가 단순히 뭐 재미뿐만은 아니라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이 황금가지의 결론이 저는 그런 뜻과 통한다고도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요 어린이와 고전 요 시리즈의 기획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나온 책은 전부 다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왜 우리가 고전 그리고 신화를 읽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